메타버스 이게 뭔가요? 메타버스 가상 세계라는 건 제가 네. 알겠는데요. 메타버스의 정의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메타라는 의미가 이제 초월한다라는 그리스 네. 언어고, 그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, 그거 이제 합성어고요.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한 세계. 내 과학자 정동선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참조해서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메타버스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, 처음은 가상현실,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잖아요. 뭐 VR. 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증강현실, AR이라고 얘기하는. 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프 로깅.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SNS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거울 세계, 네. 이제 미러 월드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지도, 아니면 뭐 카카오 맵,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을 그대로 이 휴대폰 안에 옮겨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 속해 있는데, 지금부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,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고, 이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기는 하죠, 사실은. 그 차이점이 뭔가요?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, 메타버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면 전에 커뮤니티 같은 데서, 아니 예전에 리니지나 그런 MMORPG랑 메타버스랑 뭐가 다른데 왜 메타버스에 돈이 몰리는 거야? 라고 얘기했는데,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. 네. 그게 뭐냐면, 그 예전에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얻거나 사고, 네. 그다음에 그거를 유저들끼리 거래를 하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, 메타버스 게임 회사는 우선 게임 회사가 다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템도 만들고,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도 만들고, 뭐 자기네들끼리 유저끼리 거래하면 그걸 그냥 놔두고, 그다음에 사실 예전에는 그 거래하는 사이트도 불법이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합법화가 됐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 다 구도인 거죠. 1은 게임 회사, 다는 유저.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로블록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. 네. 로블록스 이제 미국 10대들이 많이 한다는 네. 그 유명한 맞아요. 그 로블록스 홈페이지에 가면요, 950만 명의 개발자, 네. 그 다음에 와. 2,400만 개의 게임, 네.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7억 달러의 누적 수익,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, 950만 명의 개발자예요. 그게 뭐냐면, 로블록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플랫폼일 뿐이에요. 네. 그 중간에 있는. 근데 로블록스 유저가 거기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또 다른 유저가 즐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유저한테 던진 거고, 그 안에 있는 유저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고, 자기네들끼리 사고, 자기네들끼리 경제 활동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. 여기에 들어가 네. 있는 그럼 개발자는 우리 기성세대 개발자인 건가 하면 거기에 지금 즐기고 있는 10대들이 10대들이 많겠죠. 더 많아요. 네.